서울 집값을 분석을 해 봤더니 진짜 이상한 게 있었다. 예, 실제로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집값 분석을 할 때 핵심 지표를 5가지 이야기합니다. 5가지. 5가지는 뭐 가격 지수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이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전세가율입니다. 이 5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봤더니 말입니다. 봤더니 실제 바닥을 찍었다 하는 지표가 3개나 있었습니다. 3개나. 야, 이게 계속 바닥을 찍고 있을까? 아니면 이게 다시 하락을 할까? 그것도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집값 핵심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시장을 볼 때 말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5개 지표 한번 보시자고요. 그 지표를 보면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지표는요, 이겁니다. 진짜 이상한 게 있다의 첫 번째 지표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 12월이 141.9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3년 1월, 2월, 3월, 4월까지 가면서 계속 우상향입니다. 141.9가 150.8이 됐습니다. 150.8이면요. 2020년 7월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물론 2021년 10월에 187.9보다는 낮지만 문제는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4개월 연속인가요? 4개월 연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향. 4개월 연속. 이게 저는 시장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개월 연속 우상향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3월까지 1분기만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74% 상승했습니다. 4.74%.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저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우상향으로 오른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1월입니다. 월 거래량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729건이었습니다. 729건. 그런데 5월 현재입니다. 5월 현재 3,206건이에요. 지금 오늘이 24일이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4,000건까지 갈 가능성 높습니다. 4,000건까지. 문제는 이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그렇죠? 우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말입니다. 역대 평균치인 6,040건에 비하면 아직 반토막 수준이지만 지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봐서는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지금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두 번째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것은요. 이게 서울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2021년 2분기만 하더라도
18.5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버는 소득으로 적어도 18.5배가 더 있어야지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구 소득을 1년으로 따졌을 때는요. 앞으로 18.5년이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기. 2021년 1분기에는 14.4배로 떨어졌고요. 이게 4분기에 와서는 여기 3자가 되어 있는데 4분기입니다. 4분기에는 13.4배까지 떨어졌고요. 결국 말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10.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버는 가구 소득으로 10년 8개월 후에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신호잖아요. 집값을 올린다. 아니 사야 된다 하는 신호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세 가지 신호가 지금 시장에는요. 집값이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급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개 할 때 이상한 개입니다. 왜 이상하냐? 여러분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잖아요. 이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다시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주택가격 비율도 그렇고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그렇고요. 또 실거래가 매매 지수도 그렇고요. 또 거래량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지만 이게 5가지 지표 중에 말입니다. 2가지는 이게 아직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022년 12월에 52.92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3년 2월에는 51.2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50.80으로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전세가율이. 이게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4월과 5월 사이에는 50.80과 50.87이니까 미미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떨어진다는 데는 긍정적이다. 이게 2022년 12월에 52.92보다도 낮으니까 아직도 떨어질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준공후 미분양 이거 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떨어집니다. 물론 말입니다. 미분양 전체적으로도 안 떨어지지만 악성 미분양은 이미 다 지어놨는데 빈집으로 있는 집을 말합니다. 빈집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니까. 준공을 했는데 미분양이 난 걸 말하거든요. 이거는 보면요. 2023년 1분기에 1월에 7,546가구였습니다. 이게 만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가구가 아니고 그냥 저 가구입니다. 2월에는요 8,554가구, 3월에는 8,650가구, 4월에는 8,716가구. 이것은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안 산다는 것은 집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이게 악성이고 집값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대로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고 또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3가지가 올라가는 요소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87이니까 이게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도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이 더 늘어나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 핵심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핵심 지표들을 보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 와중이다. 어디로 움직일지 이게 방향타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 제대로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평균치 6,040건에 비하면 지금 5월 달에 4,000건이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평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다. 데드캣 바운스다. 이 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지표를 가지고 더 또 분석을 해서요. 이게 지표가요. 결국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 10월 11월 이때 말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제가 외쳤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임장하시라고. 그리고 가격에 이게 고점 대비해서 40%까지 떨어졌으면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엄청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 가짜뉴스 난리네 하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 현실이었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죠? 현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떨어진 게 지금 다시 2023년 들어서서 찔끔찔끔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물론 초급매 매물이나 급급매 매물이나 급매 매물이나 이제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 실질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30% 40% 떨어져서 샀던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틀리지 않는다. 지금 제가 벌써 2월 달 넘어서면서부터는 제가 임장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지표가 지금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임장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임장 가자 하는 이야기가 오겠죠. 그때는 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본업에 충실하고요.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이 쌓여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까지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쭉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독하게 합니다. 저놈 가짜뉴스 만드는 놈이야. 저놈 괴담 퍼뜨리는 놈이야.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 분석하고요. 또 지독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얘기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참고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 참고가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